네, 최근에는 외국인이 장 초반에 매수하다가도 매도 전환하는 모습들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10시 구간에 외국인 매도로 전환하면서 현재 14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630억 원으로 매도 규모 확대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매수 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시장을 돌리기에는 힘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현 선물 모두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현 전문가와 수급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재현입니다. 네, 오늘 수급 한 줄 보니까 좀 힘이 빠지네요. 받쳐주는 수급이 없다 하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말씀해 주세요. 네, 받쳐주는 수급이 없다.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기관에서의 그 매도 물량 이상의 매수수를 받쳐주면서 시장에서의 반등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것이 최근까지의 시장이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현재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외국인들의 매도를 더 앞지르는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에서 개인 말고는 현재 매도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없다는 것이 시장에서 약세를 좀 더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연기금마저도 5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한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수급 주체들의 매매 동향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현재 수급 주체별로 보게 된다면은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가 아니라 양매도가 같이 진행되면서 시장에서의 수급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띠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들과 기관은 매수세가 붙여지고는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오늘 추세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도 이제 장중에 초반에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진행되다가 오후장에는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도 그 흐름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래소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과 코스닥 그리고 선물까지 전부 다 매도를 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현재 700원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프로그램 차익에서도 400원 정도, 그 비차익에서도 300원 정도로 나오면서 프로그램의 매도 여파도 상당히 좀 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 업종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외국인들의 경우 사실 현물 매도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000억 미만으로 계속 축소는 되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경우 가장 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업종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바로 전기전자 업종과 운송 장비 업종, 즉 삼성전자와 자동차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외국인들은 이렇게 전기전자와 운송 장비 그리고 찰광 업종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매도를 하는 것은 이제 화학 업종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중국 관련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화학업종 그리고 보험 그리고 음식료 유통 같은 이런 종목들을 매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현재 매수를 하는 것은 이제 보험 업종과 전기 가스, 그러니까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같은 유틸리티 업종이 되겠죠. 그리고 운송 장비, 자동차 업종이기 때문에 현재는 쌍끌이 매수는 운송 장비 쪽에 같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약간은 방어주 섹터 쪽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매도를 하는 것은 오늘 두산중공업의 역할을 받고 있는 두산그룹 전체에 대해서 매도를 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 업종에 대해서 가장 큰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나서 중국 관련주인 화학과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엔달러 환율이 91엔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운송장비 쪽에 꾸준한 매수가 있다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엔화의 환율 같은 경우가 90일에는 넘어가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워낙 강세 도시 멈춰진 상태로 1,090원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엔화의 약세가 지속되지만 우리 앞전처럼 워낙 강세로 확대되는 흐름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동차 섹터가 이제 환율에 대한 우려를 이미 시장에서 많이 받았던 만큼 어느 정도 완화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적으로도 시장에서 이제 자동차 섹터는 실적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되었죠. 실적 발표 마무리까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향후 엔화의 약세가 좀 주춤해지거나 어느 정도 글로벌 경기가 개선이 되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악재를 해소하고 반등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운송장비 업종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키맨은 어디로 잡으셨습니까? 네, 오늘의 키맨은 이제 연기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 이제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지수가 이제 급락세를 보여서 1950포인트를 하회하는 그 순간부터 해서 연기금이 계속된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받쳐줬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장에서 아까 제가 이제 기관들의 수급이 받쳐지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연기금이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기금의 매수가 안 들어오는 부분이 시장을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그나마 다행이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지수가 아까 1940건 초반까지 내려오는 보이자 연기금에서 매도 규모를 축소하면서 좀 매수세로 전환하기 직전에 흐름까지도 전개되기 때문에 오후 시장에 연기금의 매수가 순매수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면은 오늘 시장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기금이 매수 전환해 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관심 종목으로는 오늘 현대제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에서 예상했었던 컨센서스보다는 좀 더 높은 결과가 나오면서 실적의 바닥을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 투신권에서도 이제 어제까지 연속 6거래 매수세를 보여주는 등 수급이 점점 개선이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될 때 소재 섹터에서 이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 81,700원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가격대를 매수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로서는 91,000원 그리고 손절가로서는 79,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지현 전문가와 수급 살펴봤습니다. 수급 관심주 현대제철인데요. 지금 공략 가능합니다. 목표가 91,000원, 손절가는 79,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수급 나우였습니다.